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공지능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유경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떤 인공지능 기술들이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인공지능의 이해라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음성인공지능, 법률인공지능, 물류인공지능, 농업인공지능, 그리고 상점인공지능 등 각 분야별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각 분야별 기술을 쉽고 재미지게 설명하고 있는 동영상을 모아서 보여줄 텐데요.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공지능, 진화하는 AI 기술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 점차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인공지능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생활 속으로 들어온 AI 기술. IT 기술의 성지, 판교 테크노밸리를 찾은 제작진. 오늘의 기술자를 찾아 사무실 곳곳을 두리번거리던 바로 그때. 안녕하세요. YTN PD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요? 저기 네. 혹시 여기 사무실에 대통령 와 계시는 거예요? 네? 조금 더 가까이 와보세요. 대통령 목소리가 틀림없는데? 여기서 대통령 목소리가 나오는데 뭐예요? 이 컴퓨터가 목소리를 따라한 거예요. 컴퓨터가 성대모사를 한다? 곧바로 시연에 나선 기술자, 컴퓨터에 문장을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자 내가 한 거 맞다니까요. 조금만 사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대모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인공지능으로 목소리를 만들어서 따라해주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놀라긴 이르다. 기술자의 인공지능은 여러 개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데 뒤에는 한국나 진방 판단 원합니다. 그 어느 분 목소리예요?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 목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 1시 판교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 타코트론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요. 목소리의 어조라든지 성량, 그리고 특정한 습관이나 하는 것들을 학습을 시켜서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인공지능의 음성 학습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빼곡한 문장들을 읽어내려가는 기술자. 스크립트대로 읽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해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이면 목소리가 나옵니다. 녹음된 문장을 학습하고 음성적 특성을 파악한 후 스스로 새로운 문장을 구현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이 핵심 기술. 음성 정제와 후 보정 작업까지 거치고 나면 입력한 텍스트를 녹음된 목소리로 똑같이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싱크로율 100%, 자유롭게 문장을 바꿔도 문제없다고. 너무 배가 고프네요. 오늘은 소고기를 먹을까요? 기술자들은 왜 이런 음성 인공지능에 주목한 것일까? 글자로 이루어진 것을 못 읽으시는 분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분들이시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목소리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 인공지능 기술이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 있다는데 어잉? 업무 중에 웬 독서 삼미경인가요? 그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표준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인공지능은 문장을 자음과 모음 단위로 학습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모가 섞인 것이 좋은 문장이라고. 이렇게 모은 문장들만 해도 700만 개가 넘는단다. 최소 500문장 이상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 3시간 녹음한 파일이 있어야 좀 자연스럽게 음성이 생성될 수 있어요. 음성 인공지능의 또 다른 기술. I would like to watch the movie. I would like to watch the movie. 이번엔 영어 공부인가요? 문장 발음 평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I want to buy a ticket. I want to buy a ticket.
음성 학습 기능을 응용해 교육 콘텐츠와도 접목이 기대된다는데 그 외에도 텍스트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등 음성 언어적 기능 개발에 더욱 매진 중이란다. 다양한 분야와 융합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기술자들. 그들의 바람은 무엇일까? 인공지능이 흔히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사람을 돕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기술을 찾아온 서울의 한 연구소. 이곳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기술을 만나볼 수 있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도대체 무슨 회사예요? 저희는 스마트 법률 더미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법률 도움이라고요?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법률 도움입니다. 일반 컴퓨터 프로그램과 뭐가 다른 건가요? 이거는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법률 도우미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파일을 첨부하고 분석 버튼을 클릭하는데 곧이어 화면에 나타난 수많은 텍스트들 법조안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래프까지? 이게 다 무슨 화면인가요? 저희 시스템은 이 계약서가 불공정하다라는 점을 찾아주고 아울러서 불공정함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관련 판례 그리고 해설까지 다 찾아줍니다. 그렇다면 네. 이 계약서도 혹시 분석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일부러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작성한 계약서. 과연 인공지능은 이 계약서에서 불공정 사항을 찾아낼 수 있을까? 계약서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기술자. 얼마 지나지 않아 인공지능은 계약서 내의 모든 조항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분석 결과까지 도출해냈다. 이 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리고 기간제법 그게 3가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첫 번째 위반 사항은 계약 기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 측에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주장할 수 있겠고요.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봉으로 1년에 2,5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위반 사항은 급여 항목에서 발견.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한 달치 급여가 책정되어 있다. 각종 계약 위반 여부는 물론 그 외 시정 권고 사항까지 완벽히 분석해낸 스마트 법률 도우미. 일반적으로 변호사분들이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려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관련 법령과 판례까지 모두 찾아내기 위해서는 통상 짧게는 반나절에서 길게는 하루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총 5,000개에 달하는 법령과 50만 건이 넘는 판례 데이터가 프로그램 안에 모두 학습되어 있어 단 몇 초 만에 계약서 분석과 그에 따른 자문이 가능하단다. 인공지능의 스마트함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술자가 검색창에 문장을 입력하자 수많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마인드맵 화면이 나타나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저희가 개발한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능형 법령 정보 검색 엔진입니다. 일상 용어와는 차이가 큰 법률 용어. 인공지능이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을 법률 용어로 바꿔서 파악하고 질문 내용과 관련된 법령과 판례까지 순식간에 제공한다. 자연어 형태로 질문을 입력하더라도 그 중심이 되는 법령이 중앙에 오고 그리고 관련 판례들이 양 옆에 포진하고 있어 클릭 한 두 번만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그 답에 신속하고 빠르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사용자의 질문과 답변이 빅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일상 용어 형태로 질문을 남기시더라도 관련 QA 데이터가 이제 관련 문장으로 계속 추천되거나 또는 변호사님들께서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주실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법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추천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더욱 기대된다. 인공지능의 맹활약 덕분에 변호사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고
더욱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졌다고. 그 결과 세계 법률 인공지능 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 지난 8월 개최된 알파로 경진대회에서도 변호사만으로 구성된 9개 팀, 인공지능과 짝을 이룬 3개 팀, 총 12개 팀이 근로계약서 자문을 놓고 경연한 결과 인공지능팀이 1위부터 3위까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인공지능의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결합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자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일반 시민들도 법률 생활에 있어서 큰 벽 없이 법률에 대한 간단한 상담을 받거나, 그다음에 변호사 입장에서는 법률 자료를 빨리 검색하거나 새로운 어떤 생각의 패러다임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SF 영화나 소설 속 상상의 모습에서 시작해서 산업 현장에서 주로 쓰이던 로봇이 어느새 우리 생활 속으로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음식 배달과 요리를 도맡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장비까지 등장했습니다. 진화하는 로봇의 모습을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년 전 개봉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입니다. 영화가 그려낸 미래 사회인 2005년에는 집안일을 뭐든 해내는 가사 로봇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을 눈앞에 둔 오늘날의 세상은 어떨까요? 앱으로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 오토바이 대신 로봇에 담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와 비슷한 속도로 열심히 달리는 배달 로봇. 잠시 지나갈게요. 주문자를 만나 무사히 음식을 전달합니다. 이제 실외도 저희가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제 로봇으로 뭐 건물 안이든 아니면 바깥에서도 주문하셨던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곧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달 로봇은 호텔에도 등장했습니다. 물이나 수건 등 필요한 물품을 AI 스피커에 얘기하면 로봇이 객실로 가져다 줍니다. 뷔페 명코너에서는 요리사 대신 요리하는 로봇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재료를 끓는 물에 데친 뒤 다시 그릇에 담고 국물까지 부어주며 완벽하게 맡은 일을 해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비어있는 상태로 중장비들이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인공지능 등 각종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모든 것을 무인화 자동화한 미래의 모습인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대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또는 굉장히 힘든 그런 공간에서 그 생산력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전 세계 기업들이 모여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다음 달 미국 CES 전시회에서도 로봇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류의 삶을 바꿔나갈 것인지가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진입니다. 농사를 짓는데도 인공지능 AI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과 IT 기술을 접목한 농장, 이른바 스마트팜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점권 기자입니다. 전북 완주에 있는 한 토마토 농장입니다. 내부 온도 조절을 위해서 차광막이 쳐집니다. 습도 조절을 위한 환풍기도 돌기 시작합니다. 요즘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일반적인 스마트팜의 모습인데 여기서 한 가지 다른 점은 인공지능 AI가 이 과정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개발한 인공지능 AI가 작물의 생육 시기별 최적의 환경 설정 값을 찾고 그 정보를 재배 농가에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인공지능이 농사를 지니까 너무 편리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너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토마토 생산량은 최대 78% 늘었습니다. 반면에 노동력은 일을 평균 4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2배 이상 줄었고 난방 에너지는 40% 이상 절감됐습니다. 농업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농촌의 인구가 줄어들고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게 지금까지의 경향이었다면 새로운 농업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농림청은 토마토에서 시작한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서비스를 딸기와 파프리카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4 years ago, we started to wonder, what would shopping look like if you could walk into a store, grab what you want, and just go? What if we could weave the most advanced machine learning, computer vision, and AI into the very fabric of a store so you never have to wait in line? No lines, no checkouts, no registers. Welcome to Amazon Go. Use the Amazon Go app to enter. Then put away your phone and start shopping. It's really that simple. Take whatever you like. Anything you pick up is automatically added to your virtual cart. If you change your mind about that cupcake, just put it back. Our technology will update your virtual cart automatically. So, how does it work?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nd sensor fusion,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We call it Just Walk Out technology. Once you've got everything you want, you can just go. When you leave, our Just Walk Out technology adds up your virtual cart and charges your Amazon account. Your receipt is sent straight to the app, and you can keep going. Amazon Go. No lines, no checkout. No, seriously.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현 주소를 알아봤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뒤 우리 삶 속에 바짝 다가올 인공지능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와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미카, 오늘 어때? 오늘 날씨는 맑고 어제보다 3도 높습니다. 총 3개의 일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미카, 오늘 스케줄. 오늘 총 2개의 일정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원데이 클래스, 오후 6시 30분 프라이데이 레스토랑. 아미카, 버스 도착 시간. 아미카, 출근할 때 듣기 좋은 노래. 출근길 정체가 심합니다. 15분 뒤에 회사로 출발하셔야 합니다. 아미카, 가까운 주소. 프라이데이 레스토랑 도착 20분 전입니다. 아미카, 프라이데이 레스토랑에 오늘 오후 6시 30분 2명 예약해줘.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두산 베어스 경기 결과 10회 초가 진행 중입니다. 스코어를 말씀드릴까요? TV 틀어줘. 아미카, 내일 아침 7시에 깨워줘. 내일은 공휴일인데요. 예약할까요? 아니. 내일 모닝콜 예약을 취소합니다. 잘 자요.
자, 지금까지 동영상을 통해 일상생활 속 인공지능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과제가 있는데요.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소개하지 않은 혹은 교수님도 알려주지 않는 혹은 교수님도 모르는 우리 일생생활 속 인공지능 기술을 찾아주세요 라는 게 이번 주 과제에 해당됩니다. 마감 날짜는 3월 22일 오후 11시 59분까지고요. PPT로 3장에서 5장 정도로 정리된 자료를 블랙보드에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